안녕하십니까? 3월 8일, 아이고, 리본이 이렇게 잘 안 맺으네요. 3월 8일 화요일, 네, 저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함께하고 있는 공미정입니다. 여러분, 어, 잘 주무셨어요? 네, 이제, 저도 사실 이제 그렇게 큰 관심은 없었는데, 이게 디데이가 다가오고 그러니까 약간 긴장은 되네요. 이제 5년 동안 누가 우리나라를 정말 잘 이끌어줄 수 있을까? 자, 코로나가 처음 터졌을 때가 제가 기억으로는 2019년도였던 것 같아요. 전 꼭 이게 지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겠어요. 상상이 안 가요. 아, 그때 당시에, 이게 그냥 마스크 쓰고 우한에서 폐렴이 왔다고 해서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 예전에 뭐 메르스 때처럼 그냥 말겠지? 그리고 이제 마음을 딱 놓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거의 이제 몇 년째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여유가 없어요. 다들 삭막하고 예민하고 각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써서 아니, 마스크를 쓰지 않느라 써서 여기 인매 자체가 이제 가려지다 보니까 이게 눈만 보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감정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불편한 점들이 참 많이 생기죠. 네. 마스크를 갖고 우리가 요즘에 뭐 마스크 딱 썼는데 예쁜데 마스크 딱 벗으면은 뭐 마기꾼 뭐 이런 그 유행어가 돌 정도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불안과 또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오히려 이런 그 어떤 코로나 4차 산업혁명 뭐 메타버스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온라인 쪽을 잘 이제 해왔던 분들 그리고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속칭 뭐 물이 들어갔다 이런 표현들을 쓸 정도로 또 약간의 그 양면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살아갈 때 항상 뭐 그 예전에는 우리가 교통수단 대신 뭐 말 끌고 다녔지만 지금은 또 자동차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실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말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들었던 재밌는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이 승마하면은요 거의 한 3,000칼로리 정도가 소모가 된다 그래요. 다이어트에 말 타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에 뭐 그런 그 홈쇼핑 이런 데서 말 타는 승마 기구 뭐 이런 것들 많이 팔았어요. 근데 그런 말 말고 진짜 말을 타야 되는데 뭐 저쪽에 용인 쪽이나 서울숲도 그렇고 그런 그 가면은 이제 승마장이 있죠. 근데 제가 들은 얘기예요. 이제 어떤 여자분이 말 타면은 살 많이 빠진다고 하니까 말을 타셨대요. 탔는데 어느 날 이렇게 교관이 딱 오더니 너무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저기요, 저 사모님, 그랬더니, 아, 왜 그러실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저 죄송한데, 이제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안 나오시면 안 돼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전 너무 재밌는데. 아니, 뭐, 제가 뭐 실수했나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교관이 그러더래요. 사모님, 사모님 때문에 우리 말이 8kg가 빠졌어요. 이러다 말 죽일 것 같아요. 이런 그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자, 내일 어쨌든 투표들 자, 마음속으로 잘 결정하시고 잘 하시고요. 사설이 길었네요. 자,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우리가 이제 잘못 발성된 목소리는 이제 종기, 뭐 종양, 염증, 뭐 결절까지 이제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더 심한 경우에는 암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고 해요. 후두암. 네, 되게 위험하죠. 네, 목소리 자체도 잃고 또 생명에도 지장이 있는. 그래서 항상 물 잘 마셔주면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전문가, 우리가 어때요? 몸이 아프면 의사 만나잖아요. 자,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떻죠? 친구하고 얘기하지 마세요. 전문가, 변호사한테 도움을 받으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친구들이 이제 저희 집안에도 뭐 그렇고 뭐 변호사, 검사들 뭐 한 분씩은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인슈어런스, 사회적인 보장성 보험을 드는 것처럼 우리가 병원을 가는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는 뭐 저 같은 교수님, 뭐 말을 가르치는 전문가, 그리고 또 그런 법의 도움을 받을 때는 뭐 변호사, 뭐 검사, 판사, 그리고 어떠한 케이스에서 이제 아플 때는 병원 이런 것처럼 모든 분야가 나누어져 있어야지 뭐 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그냥 머리 맞대고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작고 어두운 뉘앙스로는 자신의 진가를 평가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을 우물우물 거려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어머,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애야? 자,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예전에는 이제 압박 면접이 참 유행했었어요. 그게 참 못쓸 짓이죠. 상대방한테. 아버지 뭐 하셔? 뭐, 엄마 뭐 하셔? 아버지 직업이 그거야? 아, 그거 벌어가지고 어떻게 내 식구가 먹고 살지? 막 이러면 애가 기분이 일단 확 나쁘잖아요. 면접 보는 친구가. 그러면 달달달달 떨어요. 그리고 무섭고 막. 그런데 거기서 잘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아버님 뭐 하십니다. 아, 그런데요. 그렇지만 저는 제 자신이 저희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렇게 건방진 애들. 거기서 건방지다는 표현 좀 그렇고 자기 소신이 엄청 강한 할 말 다 하는 유형. 아우, 얘 말 잘하네. 우리 회사에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분명히 얘는 우리 회사에 와서 일 잘할 거야 하고 뽑았어요. 대부분 뽑은 애들이 소시오패스였대요. 네. 그래가지고 말을 이제 안 듣기 시작하는데, 뭐, 코로나 때도 웃긴 일화로, 이제 제가 어떤 제약회사에 이제 높은 임원을 아는데, 아니, 교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코로나에 재택근무 안 시켜준다고 바로 갓 입사한 애가 국민청원을 넣어갖고 회사가 발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즘에 압박 면접 잘 안 합니다. 네. 하는 사람도 괴롭고, 듣는 사람도 괴롭고, 그게 뭡니까? 상처만 남고, 너덜너덜 하죠. 가끔 막 청문회 해가지고 뭐 장관이나 요직들 뽑을 때 보면요. 전 저게 과연 검증이 될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다 털려요. 뭐 하다못해 옛날에 무슨 뭐 전입신고 잘못한 거, 뭐 애 학교 뭐 넣은 거 성적, 결과적으로는 그런 사람을 믿고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네? 국민이 뽑았는데 내 머릿속에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성경책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 하잖아요. 뭐 예수님이 목수 출신이고 또 그 마리아한테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원초적으로 보면은 사생아의 이제 뭐 목수다. 절대로 자기를 아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어떤 강연이나 어떤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은 이미 이 사람이 머릿속에 이미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사람을 속으로 팔짱 끼고 아유 제 목수였는데 제 엄마 제 사생한데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그런 편견, 선입견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내가 아는 사람들하고도 사실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오히려 속을 보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양파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예. 그게 나한테는 투명적인 크나큰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별명이 담아내기였어요. 왜냐? 전 솔직하거든요. 그러나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인맥 함부로 팔아먹지 않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그분을 알면은 이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또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를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그 생각 아니면은 살아왔던 연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 내 친구는 안 그래. 30년이나 사귀었어. 근데 걔는 절대 나한테 그럴 애가 아니야. 천만에요. 예를 들어서 피부과에 가면은요, 제일 친한 친구랑 왔다 갔는데 딴 친구가 와서 실장이나 의사한테 이런대요. 나 뭐 했단 소리 절대 하지 마. 그리고 여자들이 제일 안 알려주는 거 미용실. 나만 이뻐지고 싶으니까. 그래서 머리 진짜 잘하는 그 미용실 원장은요, 돈을 못 벌어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머리 잘하는데 나만 알아야지. 근데 저는 소개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거는 그 명동의 이철 헤어커커 이호 원장님도 아실 겁니다. 네. 네, 실명 얘기해서 죄송해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참 그래요. 그러면서 30년 사귄 친구, 그래서, 야, 사람은 3초만 섭섭하게 해도 남은 거기서 그냥 끝나. 가족과는 다른 거야. 그거는 내가 경험한 그런 경험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신감 있고 또 밝고 당당하게 느껴지도록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명이라는 소리 들어보셨죠? 공기 반, 소리 반. 자, 우리는 흔히 좋은 발성을 공명 따라해보세요. 공명, 공명이라고 하는데 발성 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목소리가 이렇게 딱 맞들렸잖아요. 그 맞들린 공명기관의 도움으로 소리가 커지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명의 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저는 좀 민망하지만 보일게요. 입 안에 아치, 이게 구멍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문 같은 거 있어요. 하고 하고 벌려야 됩니다. 그래서 아치가 넓어지는 걸. 그래서 발음할 때는 야, 여, 오, 요 이런 식으로 동글동글동글하게 아치가 다 보일 수 있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젖과 아치는 목구멍이 만드는 모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목젖을 위로 이렇게 들어서 아치의 모양을 크게 만들 때 좋은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여기가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선 거울 앞에서 해보세요. 자, 시작. 네. 자, 이때 혀가 아래로 내려가면서 목에 아치가 보이고 입을 양쪽으로 더 크게 벌린 다음 더 크게 해보세요. 그러면 더 넓고 더 높은 아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해도 이 공명의 효과를, 탤런트 공명 말고요. 공명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었죠. 톰 후퍼가 감독하고 콜린 퍼스가 주연한 영국 영화 킹스 스피치. 심한 말더듬이 증상을 갖고 있던 영국 왕 조지 6세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2010년에 만들어 아카데미 작품상까지 수상한 명작이다. 자, 조지 6세를 처음 치료했을 때 언어치료사 라이오넬 로그, 제프리 러쉬는 그에게 큰 소리로 음악이 나오는 헤드폰을 씌워줘요. 뭔 일일까요? 양동이 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책을 읽게 해요. 무조건 큰 소리로 녹음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는 제법 유창하게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내 목소리가 들리면 당황하니까 여기를 다 막아버리고 읽으라고 하니까 그 말더듬이 증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선생과 함께 각고의 노력으로 결국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된다. 그는 왕 위에 오른 후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첫 연설을 성공리에 마친다. 영화 속에서는 조지 6세가 말더듬이 치유로 박계선 배우 콜린 퍼스가 아카데미 주연상을 받는 것으로 안팎의 쾌거를 이룬다. 영화 킹스 스피치가 전하는 메시지는 엄청난 목소리가 엄청난 설득력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 우리 목소리는 진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의 마지막 외침이 가슴 뭉클해진다. 어찌 달변일 수 있었겠나. 그러나 그는 진심을 잃지 않았다. 사람은요, 가식과 가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저도 가식일 때가 있어요. 상대도 알겠죠. 근데 저도 알아요. 상대가 가식이면 저도 가식이죠. 그러나 그런 어떤 이야기 자체는 전 정말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연설로 상처받은 마음을 연설로 극복했다. I have a voice. 자,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건 잘못 발성한 목소리로 말을 계속하면 성대 근육이 수축된다. 전문가의 도움, 항상 전문가의 도움, 꾸준한 연습과 바람직한 목소리를 갖는다. 매력적인 목소리는 엄청난 설득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움직인다. 자, 우리 내일 이제 중요한 선거날 투표날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 투표에게 한 표를 줍시다. 네. 자,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